101번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꽃을 제재로 존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자, 꽃을 제재로 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4연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인식의 주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화자가 되겠죠? 내가 그의 내가 인식의 주체라면 그는 인식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주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그를 인식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존재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였던 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1년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그냥 의미 없는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은 굉장히 존재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한 그런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꽃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의미 있는 존재.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명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는 꽃이 의미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3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여기서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빛깔, 향기 그것이 바로 그 자체의 존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가 그렇게 인식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다. 마지막 사연.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굉장히 여기서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짓도 우리가 동그라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눈짓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는 상호 간에 서로 의미 있는 존재,
존재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지막 사연.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 시에서 꽃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자연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 이것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떤 가치를 지닌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줄 쳐두겠습니다. 즉,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였던 한 대상이 자, 이름을 지어 부르는 명명. 자,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명명의 과정을 통해서 본질이 드러나고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꽃은 자연물로서라기보다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보면 자유시, 서정시. 자, 이 시는 굉장히 관념적, 철학적, 주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이 어떤 생명을 탐구하는 그런 시인이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연물로서의 꽃이 아니라 뭔가 철학적이고 주지적인 관념적인 그런 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도 마찬가지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뭔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의 특징과 표현을 보면 인식론과 존재론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하고 상징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시다. 자, 이렇게 주지적이고 관념적인 시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쉬운 그런 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자, 꽃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식의 주체가 나에서, 너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식의 내용이 몸짓에서 꽃, 그 다음에 눈짓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자, 화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시적 상황은 자,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갈구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서와 태도는 탐구, 소망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제 2번. 자, 몸짓은 우리가 아까 세모했었죠. 몸짓과 대조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를 세 가지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세모가 아니라 우리가 동그라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자, 먼저 꽃이라는 시어, 그 다음에 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랬죠. 무엇이라는 시어,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는 눈짓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이 시에서 명명행위. 자, 명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 이런 뜻이죠. 의미하는 바를 15자 내외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존재의 본질을 밝혀 인식하는 행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시는 105번에 나와 있는 자, 김춘수
마찬가지로 같은 시인의 시다, 그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마르크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감각적인 언어로 나타낸 작품으로 봄의 순수한 생명감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샤갈의 작품 나와 마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실제적이기보다는 좀과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커다란 염소가 보이고 있고 또 한쪽 이쪽에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자, 이 남자와 염소가 서로를 친근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염소의 뺨에 보면 자, 그림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데 이 또 다른 염소의 젖을 짜는 어떤 소녀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 밑부분에 보면은 자, 떨기나무가 그려져 있다. 자, 이 떨기나무는 그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불이 뜨겁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그런 불이었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나무가 떨기나무의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달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해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윗부분에 보면 남녀 한 쌍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이 낫을 들고 있는 농부에게서 뭔가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고향 마을의 교회나 집을 그리고 있는데 몇몇 집들은 거꾸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좀 비합리적인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샤갈의 작품 나와 마을이라는 이 그림은 굉장히 상징주의적인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영감을 받아서 김춘수 시인이 이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이 시를 썼다. 이게 창작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따로 연의 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일단 한 줄 한 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행부터 보시겠습니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샤갈의 마을. 자, 이 샤갈의 마을은 자, 실제 공간이 아니라 환상적인 세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3월이면 봄인데, 여기서는 눈이 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을 의미한다 정도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니은다를 사용하고 있죠. 자, 니은다는 현재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다가 붙으면 현재형으로서 생동감을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로 돋은 정맥이 자, 정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어떤 피가 흐르는 그런 핏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봄의 생명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푸른색의 어떤 혈관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푸른색의 봄의 생명감을 나타낸다. 자, 게다가 바르르 떤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생명의 꿈틀거림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맨 밑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온 몸으로 느껴지는 봄의 생명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푸른 정맥이 새로 돋는 것은 봄의 생명력과 상통하며 바르르 떠는 모습은 생명이 움트는 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 정맥의 바르르 떠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봄의 생명력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행부터 4행까지 눈을 맞는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봄의 생명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수만 수천 개의 어떤 날개를 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송이가 날리는 모습을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류법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우리 활류법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활류법이라고 했고 이 활류법은 의인법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샤갈의 마을을 덮는 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에 눈이 오면 우리가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메마르고 움츠러든 존재인 쥐똥만한 겨울 열매 자, 생명력이 넘치는 봄에 비해서 이 겨울 열매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세모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겨울의 열매들이 다시금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든다.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진초록색의 그 열매 색깔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밤의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도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죠. 불은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환하고 붉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시인데 이 시에서 보면은 자, 눈에서 자, 올리브 빛으로 그리고 올리브 빛에서 제일 아름다운 불이라는 시어로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올리브빛, 불 이 부분은 자,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 부분 자, 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봄의 생명들과 새 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 끝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불은 따뜻한 봄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궁이에 지핀다. 이 말은 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감각적, 회화적, 환상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시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의 특징과 표현을 보겠습니다. 현재형 시제, 우리 니은다 앞에서 봤었죠? 봄의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번, 의미 전달과 무관하게 서술적 이미지로만 연결되고 있다.
자, 서술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어떤 묘사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자는 마르크 샤갈의 나와 마을을 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 자, 시적 상황. 자, 시적 상황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봄의 이미지를 떠올림. 자, 정서 태도는 관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조적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단어 뜻을 알아둬야 되겠죠? 관조적은 어떤 대상, 사물을 지그시 깊이 사색하고 성찰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자세. 그걸 우리가 관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2번. 이 시에 사용된 시어들의 공통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 시를 통해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자, 봄의 생명력.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이 시에서 봄과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긍정적인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 있는 시어가 눈, 그리고 정맥, 그리고 올리브빛, 그리고 불. 자, 글씨가 좀 이상한데 눈, 정맥, 올리브빛, 불 이렇게 시어 4개를 찾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